안녕하세요. 아마 어제 미팅이 하도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은 다라스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제 딸이 지금 제가 두 자녀가 있습니다. 8살 딸, 5살 아들. 그때 당시 제 딸이 한 5살, 어쩌면 6살 그렇게 됐는데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빠, 교회에서 슬픈 얘기를 하지 말래요. 설교를 했는데 그때 좀 간증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교회 분들이. 그래서 딸이 그걸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슬픈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딸에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빠가 슬픈 얘기를 해서 흘린 것이 아니고 설교가 점심시간인데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울었다고 제가 똑바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꼭 점심시간 전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병 Part 2,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이게 다시 한번 어제 말씀한 걸 잠시 5 슬라이드 가지고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당뇨병이 두 가지 병이 함께 일어나는 게 당뇨병인데 첫 번째가 인슐린 분비, 인슐린이 우리 췌장에서 덜 나와가지고 당뇨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특별히 탄수화물을 먹을 때 이 혈당이 돼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태워야 돼요. 에너지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그 지방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 지방이 간하고 특별히 췌장에 쌓여서 우리의 당뇨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왜냐? 췌장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인슐린 분비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갈 때 우리 먹는 약이 우리 소비해야 되는 양보다 많을 때 특별히 인슐린이 계속 그 당을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 몸에 인슐린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그 나머지 찌꺼기 당들이 지방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 어쩔 때는 이 인슐린이 계속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 당뇨병 환자분한테 당뇨병이 있습니다 얘기하기 한 보통 10년 전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한 34살 때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 당뇨병이라 그러는데 근데 건강한 사람이 당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80에서 100이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엑스트라 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도 올라가는데 그때 당이 한 100에서 125예요. 그게 전 당뇨병인데 그래서 아침 블러드를 체크했을 때 내가 105, 110 이런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아직 당뇨병은 없지만 당뇨병을 가질라 그래요. 그럴 때 인슐린이 그거를 내리기 위해서 금방 올라가요. 이렇게 인슐린 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게 인슐린이고 이게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인데요. 그게 근육에 있잖아요. 그게 인슐린이 근육에 가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당을 소비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하도 높으면서 이 리셉터 수용체가 말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잔소리를 좀 하시는 어머니고 이게 이제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슐린 수용체.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염증,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솔직히 환자가 췌장이 더 이상 펑션을 못할 때 우리가 다이알리시스를 하죠. 한국말로 다이알리시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콩팥이 안 될 때 기계로 이렇게 피 걸려주는 거. 그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기석, 기석. 추석. 예. 추석이 땡스기빙이었는데, 추석. 예.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는 이제
키드니를 그냥 포기한 거예요, 콩팥을. 솔직히 말해서 당뇨병 있는 사람한테 인슐린을 준다는 것을 그분의 당뇨병을 포기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인슐린이 암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 몸에 자연적인 뮤테이션, DNA 뮤테이션이 생기면서요, 암 세포들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 몸에 이뮨셀, 이 투머 네크로틱 이 백혈구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을 쓰면 이 투머, 조금 애기 암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그로스 돼요. 왜냐, 인슐린이 뭐를 합니까? 당을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소비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서 빨리 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쓸 때 암이 생겨요. 그거는 100% 그런 일이 생기진 않지만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래서 환자한테 건강식을 시키고 운동을 시켜서 이렇게 돌리는 거 안 하고 그냥 너는 문제하다, 인슐린 해서 그렇게 당을 내치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돼요. 그게 당뇨병을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문제예요. 저도 환자들 인슐린을 치료를 합니다. 왜? 당뇨병을 가졌다 할 때부터 30년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요즘 현대 과학을 가지고도. 환자가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사시잖아요. 저는 40년 이상 가지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왜냐? 인슐린이 좋아서가 아니고 의사가 좋아서가 아니고 환자분이 먹고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을 덜 쳐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다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아무리 어저께 비디오 보셨죠? 닥터 웨어햄 그 비디오. 그분이 이제 95살 때 리타이어 해가지고 10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이 125 이상 살기는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모세가 120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아냐면 우리 심장이 이렇게 펌프를 하죠. 피가 들어가서 심장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펌프를 하는데 이 나이가 한 25살 때 가장 그게 세게 펌프를 해요. 그 나오는 용량이. 근데 그 25살 때부터 이게 쭈르륵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블러드 프레셔를 만드는데 그 60, 우리 이제 블러드 프레셔이 120 over 80 그러잖아요. 120 over 80 이게인데 이게 60 이상 돼야지 우리가 정신이 깨어 있어요. 최소한. 이 60 아래로 떨어 있으면 중환자분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근데 그 그래프가 완벽한 건강으로 살 때 25대 맥스 됐다가 이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60 하는 게 120에서 125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120에서 125까지 완벽하게 살았을 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올건들이 뭐 이거 타이로이드 있잖아요. 여자분들 타이로이드 호르몬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타이로이드 호르몬을 먹어야 돼요. 췌장에 인슐린이 필요하듯이. 타이로이드나 췌장이나 이것들이 올건들이 다 나이가 들면 가요.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저 환자들 분에 뭐 80, 90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주 건강하게 사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이 콩팥 그 능력이 떨어져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는 게 뭐 알다시피 영혼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에이징 프로세스를 굉장히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살아있는 데까지 기계로 나를 서스테인하지 않고 막 약을 먹고 이걸 덜 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강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이 찔 때 기름이 췌장에도 가지만 기름이 우리 머슬에도 가요. 그러면서 이 인슐린 리셉터리 인슐린 말을 못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도어나 문에 이래 도어에다 키를 집어넣어서 문을 열잖아요. 그 키에다 어떤 나쁜 동네 꼬마가 껌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키를 열려면 그걸 못 열잖아요. 그게 기름이 인슐린 리셉터에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가서 근육한테 야 당을 너한테 집어넣어서 운동해서 써라 이래야 되는데 인슐린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거기 하도 찌꺼기 기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몸에 될 수 있는 대로 기름을 덜 싸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불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공기가 없어질까봐 오늘 막 숨을 쉬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밥 먹을 때, 특별히 뷔페 가면 우리가 그래요. 내일 음식이 없어질까봐 막 오늘 뭐 일주일 동안 먹을 거를 다 한 번에 집어넣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 이 쌓이는 6.25 전쟁이 어쩌면 다시 생길까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물어요. 내가 이제 전 당뇨병이 있을 때 피 검사로 인슐린을 체크하면 인슐린 레벨이 높은데 왜 당이 올라가냐 그래요. 왜냐? 혈당 이제 많이 먹고 운동을 하니까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그거를 내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높이 가지만 그 인슐린 리셉터에 껌은 그 지방 같은 껌 같은 지방도 많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인슐린이 높은데도 당은 계속 높아져 있어요. 이게 인슐린 레지스턴스의 문제예요. 인슐린 저항성.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또 더 올라가요. 서로 컴pen세이트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생기는 게 췌장 베이타 세포 부전, cell failure. 더 이상 포기했어요. 나는 너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그때 생기는 게 이거예요. 환자분들이 보통 처음 당뇨병이 알게 되는 게 대부분 특별히 한국 분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의사 보는 그런 게 좀 적으세요. 특별히 한국 아저씨들. 꼭 병을 가지고 오세요. 한국 아저씨들. 그래서 보통 이머전시 룸에 와요. 막 3개월 동안 30파운드, 40파운드 살이 빠졌다고. 그리고 오줌을 14번씩, 12번씩 오줌을, 왜 당이 막 오줌을 나오게 만드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피 검사 나면 당이 300, 400, 처음 이머전시룸에. 그래서 당뇨병이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당뇨병을 벌써 한 5년에서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때는 벌써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20%로 떨어져 있어요, 벌써. 그러면서 인슐린은 내려가고 그때부터 당은 계속 올라가는 그 상태에서 보통 당뇨병을 내가 당뇨병이 있구나 알아요. 이 보통 나이가 한 45살, 55살 이런 이때. 그래서 어제 이제 ketogenic diet, intermittent fasting 이걸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한 3, 4시 후에 그때 한 우리의 먹은 그 당이 한 50에서 70%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조금씩 저장된 당 그리고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당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fat burning, 우리 몸 안에 있는 저장된 지방인데 이걸 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8시부터 그 당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케톤을 만들어서 우리 두뇌가 깨어있기 위해서 그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12시간 금식을 하고 나서는 이 fat burning, 지방을 태우는 게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아침 먹고 몇 시간 있다 저녁 스낵하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출출하니까 또 간식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인슐린이 내려가야지만 저장된 지방이 당으로 나오는데 그걸 못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저녁을 안 드시는 분이 이렇게 교회 미팅 때문에 이제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요일 날 되면 이게 피곤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인슐린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분들 쌓여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안 돼요. 밤 자는 동안 한 8시간, 아침, 점심 사이, 점심, 저녁 사이, 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식하는 분, 사실 이제 아침 6시, 점심 2시 먹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제가 뭐 8시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뭐라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소식, 채식, 과일을 하라 그랬어요. 두뇌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앞에서 8시간 일하시는 분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태워가지고 오늘 양 주는 빵을 태우고 내일 또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우리 몸에 쓸데없는 저장이 되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의 빵을 달라 그랬지 일주일에 부패를 달라 그랬지 기도를 안 하셨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나 하루에 한 번을 먹을 경우 진짜 몸에 쌓이는 그거를 태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췌장에 있는 그 기름이 태워지면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도 만약에 당뇨병이 어느 분이 뭐 30년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췌장에 그 베이타셀 마스 남아있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베이타셀이 아마 뭐 5%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해도 약을 좀 드셔야 돼요. 어쩔 수는 없어요. 죄라고 그러면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가 실수한 그런 거에서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막 제가 인슐린이 암을 하고 그게 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당이 막 아침에 140, 160 된다 그러면 약을 드셔야 돼요. 왜냐? 당이 아침에 체크업을 했을 때 160 이상 된 분은 160부터 우리 핏줄하고 신경세포를 태우거든요. 그렇게 킵업하면 5년 있다 보면 이 다이얼리시스도 있어야 되고 눈도 레이저로 테라피 돼야 되고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근데 약을 먹는 게 A는 아니지만 성적표에 예수님이 B를 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돼요. 또 소식하고 금식할 때 기름을 태워가지고 지방 연소 근육 안에 생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 도어나 키에 있는 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요. 제가 어제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당뇨병이나 이런 모든 병, 고혈압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식하고 채식하고 이걸 철저하게 2달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변화가 옵니다.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한두 끼 굶김으로 과로한 온 위장, 소화기관, 간, 치장 전부 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리플렉스 가진 분 있으세요? 음식 먹고 나면 막 이렇게 heartburn 이식하고 절대로 2시 이후에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보통 이게 리플렉스 트리트 할 때 그 엔타이 애시드, 오메프라졸, 톰스 이런 약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4주에서 6주 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그 장 안에 있는 그 뮤커스 멤브레인 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한 4주에서 6주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8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이 위장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소금하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지만 그 위장 뮤커스 멤브레인에다 소금을 막 붓잖아요. 랩에서. 그러면 이게 다 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깨진 유리를 가지고 피부를 막 긁잖아요, 매일. 그게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한두 달 동안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해보면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기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어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식을 진짜 이해를 하려면 인간 성장 호르몬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혹시 이 동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동네도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한 2,000불에서 3,000불 돈 현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젊게 하는 그런 클리닉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 성장 호르몬을 주세요. 환자 의사분이. 이거는 보험회사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냥 under the table 그런 클리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 성장 호르몬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근육이 딱딱해져요.
아니 뼈가, 그리고 근육도 커지고, 그리고 지방, 몸에 있는 지방이 적어져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나기 시작하고, 손톱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뮤 시스템, 면역이 건강해져요. circulation, 심장이 펌프하는 그 양도 많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fountain of youth예요. 그로스 호르몬을 딱 받으면 젊어져요, 온 몸이. 그래가지고 이 성장 호르몬을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몰래 써요. 혹시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분이 7번을 투어 드 프랑스 자전거 이걸 이겼어요. 이게 189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됐는데 아무도 2번 이상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이분이 7번을 이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성장 호르몬을 진짜 막 마셨던 분이에요. 마신 건 아니고 주사. 그러면서 이 사람이 7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슈퍼맨이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혹시 이분에 대해서 선전을 이 지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프리 라이시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지금 76살인데 80살인데도 이렇게 생겼어요. 맨날 하는 게 이게 성장 호르몬. 그래서 이분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맥도날드 같이 달라스에도 하나,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2,000불, 3,000불 돈을 주고 이 주사를 맞아요. 예. 저는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어요. 알약시 붙여보듯이. 그래서 근데 금식하고 성장 호르몬이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거는 2011년 American College Cardiology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사람이 24시간 동안 물만 가지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자 같은 경우 성장 호르몬이 1300% 올라가요. 24시간 물 금식했을 때. 남자는 2000%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이게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을 줄 때 진짜 나쁜 거를 주겠어요? 돌을 주겠어요? 깨진 유리를 주겠어요? 왜요?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게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성장 호르몬을 올려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올라갈 때 뭐냐? 이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그 한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 디파트먼트는 뭐를 하냐면 그 사람들을 120, 130, 140 살 수 있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닥터 마크 메슨 그분이 이 디파트먼트 과장인데 요즘 그 사람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게요. 금식이에요. 금식이 사람을 더 오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췌장 단화산물, advanced glycation, 뭐 아무리 건강하게 채식을 해도 찌꺼기가 조금은 쌓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루틴 헤빗, 버릇으로 우리한테 삶에 집어넣으면 쌓이는 것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제가 그 두부에 대해서 그 췌장 단화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런 거를 제가 다 드리면요 사람들이 다 너무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에르마미 그 콩 그러니까 두부 만들기 전에 그 콩 그냥 익혀서 먹잖아요. 그럼 뭐 이게 뭐 대봤자 500, 600 그렇게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기름에 튀겨 먹었잖아요. 그냥 닭 먹는 게 나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두부 콩이 프로세스 돼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으면 닭 먹는 것만큼 쌓여요, 우리 몸에. 예. 그래서 사실 그거 들으면 재림교원들이 진짜 나를 미워해요. 고기 기법하고 치즈 기법하고 이제 두부까지 얘기한다고 막 미안한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국립보건에서 나왔는데 이 세포 안에서 우리가 이게 CR이 Calorie Restriction 금식이라는 거예요. 했을 때 이 세포 자체를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오래 살게 만드는 게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금식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우리 두뇌 안에 있는 이거 진공청소기예요. 근데 금식하기 전에는 이게 진공청소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금식을 48시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면서 우리 두뇌 안에 있는 찌꺼기들, 예를 들어서 먹었을 때 생기는 찌꺼기, 두뇌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리사이클 되잖아요.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포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가지고 이게 두뇌를 건강하게 해줘요. 이거는 2014년에 유니버시티 서른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3일을 금식을 하잖아요. 물을 가지고 우리 있는 백혈구 세포들이 다 새 거가 돼요. 100%. brand new. 그러니까 본 메로에서 백혈구가 나오는데 이게 다 100% 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암이 있을 때 이거 키모테라피를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죽어요? 암을 치료받을 때 자주 죽는 게 이게 opportunistic infection, 기회에서 오는 염증. 예를 들어서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 암 세포도 죽이지만 우리의 건강한 세포도 죽여요. 예를 들어 백혈구.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키모테라피를 받을 때 일주일 받고 3주 받고 이렇게 5주 이런 식으로 얼터네이트를 하거든요. 금식을 집어넣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키모테라피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금식을 3일 시키고 그래서 백혈구를 다 살려나게 한 다음에 키모테라피 받고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빨리 살려놓고 키모테라피로 그 암세포를 죽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 금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권장하는데 이 우리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우리 전기업보다 변형계를 예배하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2014년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예요. 이 전 세계 아주 유명한 두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운동하면서 오는 이 두뇌의 베네핏이나 금식에서 오는 베네핏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할게요. 영어가 이렇게 편하신 분을 저는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TED 비디오 이게 Dr. Mark Manson인데요. 이분이 그 NIH의 그 Anti-Aging Director이에요. 그러면서 왜 금식이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고 그 치매를 방지하고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 뉴욕타임스에 금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5일 먹고 2일 안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오면 장위에서 많은 호르몬들이 오는데 오직 이 게롤린 호르몬이 위에서 와가지고 우리 두뇌 보러 밥 먹으라 그래요. 식욕을 올려요. 그래서 그 게롤린 호르몬 분비 패턴 금식을 하고 있을 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환자들이에요. 이 게롤린 호르몬이 아침 8시쯤 되면 이게 7시쯤 되면 쭉 올라가요. 11시 반쯤 쭉 올라가고 그리고 7시쯤 쭉 올라가고 왜냐하면 우리의 버릇이 우리 장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장. 먹을 때가 되면요. 두뇌가 아니고 위에서 이 호르몬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이게 하는 거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면 돼. 한 11시 한 40분쯤 꼬록꼬록이에요. 이거예요. 이놈이에요. 이놈이. 근데 보면 또 높아요. 이게 또 설교 중간에. 근데 또 우스운 게 한 저녁 한 10시쯤 이게 또 하면 올라가요. 이게 우리 저녁 밤참 먹고 싶을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참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게롤린 그 올라가는 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저하 육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3일 반을 했더니 첫날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그 첫날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쌓은 거예요. 우리 위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 몸, 식욕, 그걸 쌓는데 영어로는 기도와 금식, 다른 것 이런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앙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 저는 한국 환자는 많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럼 제가, 당뇨병이 있는 것 같다고 아니면
트라이글리서라이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마 풍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다 교인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뭘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 다 뭐를 좀 먹으면 내가 건강해진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러면 나를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저를 봐요. 한국 분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TV에 봤더니 어떤 의사가 이걸 먹었더니 병이 없어졌다. 뭐 저걸 먹었더니 병이 나아졌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 TV에 나가지고 밥 먹지 말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하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 가장 좋게 생각을 해요. 금식을 할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금식하겠다 이러면요 안 돼요. 금식을 하려면 금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목요일날 저녁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이 설명을 나중에 더 깊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아침을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넛은 당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2시, 3시 이렇게 돼도 오후 2시, 3시 돼도 덜 배가 고파요. 그리고 물을 보통 먹는 약에 최소한 2배, 3배 이상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에서 우리 섭취하는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추, 99% 물, 토마토, 맞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에서 오는 물이 엄청난데 금식을 할 경우 음식을 안 먹으면서 물이 덜 들어가요, 우리 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금식하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있으면서 입이 말라요. 절대로 입이 마르면 금식을 못합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입이 마르지 않게. 그러면 금식을 하고 한 6시간, 7시간 되면요. 화장실에 이렇게 소변을 놓으면 이렇게 소변이 그냥 물이 나오는 것처럼 노란 게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금식하는 날 운동할 필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금식에서 오는 두뇌부터 근육, 핏줄에 오는 베네핏이 운동하면서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수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여러분들 게럴링 그래프를 봤잖아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밤이 되면 그게 또 한 번 생겨요. 그거를 쌓으면서 밤새도록 있으면 안 돼요. 금식하는 날은 빨리 자야 돼요. 자면서 그거에서를 피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두뇌가 사실은 하루 종일 싸워요. 이게 시냅틱 패티그라고 하는데 우리 두뇌의 그 신경 뉴로트랜스미터가 있는데 하루 종일 막 정신을 쓰잖아요. 밤 8시 되면요 이게 그냥 띵 해지면서 그냥 앉아서 TV 보면서 이렇게 과자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우리의 템테이션을 싸우지를 못해요. 그냥 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금식을 한다면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 안 먹고 일찍 자면요. 그 다음 날 아침이 24시간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과 넛 저는 아침에 안식을 아침에 먹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하루 종일 정신이 깨끗해요. 그러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버든이 있다. 그러면 안식일도 금식하고 일요일도 할 때까지 해요. 그래서 왜 잠을 일찍 자야 되나? 잠을 덜 자잖아요. 8시간 잤던 사람이 5시간 자면 이 게롤린, 배를 고프게 하는 그 호르몬이요 15% 올라가요. 잠이 부족하면 더 배가 고파요. 혹시 그런 걸 느낄 수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 클리닉에서 이제 병원에서 운영하는 이 몸무게를 웨이트 컨트롤 클리닉이에요. 몸무게를 빼는 그런 클리닉인데 이 사람들이 안 될 때는 이제 외과 수술을 게스트릭 바이패스로 보냈는데 환자들을 다 도와줄 수 있지만 한 그룹의 환자들은 제가 도우지를 못해요. 그 병원에서 밤에 일하시는 간호원들
그분들이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세컨 시프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살이 안 빠져요. 어쩔 땐 우리가 약도 쓰거든요. 밥을 못 먹게 해서 살을 빼게 하려고. 근데 밤에 일하는 널스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처음에 만날 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환자분을 도와주고 싶지만 웨이트 로스 트라이를 하지 말라고. 그 약을 먹어가지고 웨이트 로스가 되면 좋지만 그 약만 먹고 사이드 어펙트만 같이 밤에 일하면서 살을 못 뺀다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 제 집에 있는 브리다 필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32 하면서 이 말을 있거든요. 저는 금식하는 날 이거 아마 I don't know 6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계속 마셔요. 그러니까 입이 마르면 안 돼요. 금식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죽는 소리 하는 DNA가 좀 강한 게 있어요. 자, 한국 환자들은 많이 없는데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당뇨병이 있는 분이 비만도 많고 당을 체크하면 막 180, 220 막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와요. 막 닥터리 때문에 당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당이 얼마냐 그러니까 120, 130이래요. 왜 이 죽는 그 경험을 하냐면 이 두뇌가 당에서 이렇게 높은 당에서 예를 들어서 160에서 28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살이 빠지고 금식을 하면서 120도 사실 높은 거거든요. 정상적인 80에서 100인데 120, 160 되면 그게 떨어지면서 두뇌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게 떨리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증상이 와요. 이걸 갖다 가짜 저혈당형, 수도 하이포글리세미라 그러는데요.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이걸 많이 저한테 말씀을 드려요. 사실 당이 막 50 떨어지지 않는 이상 사람이 50도 사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60 이하를 저혈당증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도 높이 있으니까 이게 좀 떨어지면서 오는 그 증상을 가지고 막 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내가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이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녁을 매일 먹었는데 이제 저녁 먹는 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러지 말고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아주 멀찍한 국물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 이렇게 맛이 있어가지고 두뇌한테 저녁이라고 한 식으로 줘가지고 좀 이걸 먹게 해요. 묵국같이. 그러면서 몸을 조금씩 적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안 먹고 뭐 40일 금식을 한다 뭐 저녁 10시 되면요 냉장고 안에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준비를 안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천천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적응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보통 12시 밤에 잔다. 그런데 금식을 하려면 안 돼요. 왜냐면 아마 8시부터 진짜 배가 그러니까 보통 한 4시부터 아침 먹고 4시, 오후 4시 되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이게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파이팅 그래가지고 한 8시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랬다 8시에 막 forget that.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데 잠을 일찍 자서 그걸 방지시키잖아요. 그럼 멜라토닌을 이 10mg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스트롱하고 보통 약국에서는 5mg을 파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는 1mg도 팔아요. 근데 5mg을 잘라가지고 2.5 정도를 한 7시쯤에 드세요. 그리고 9시 되면 누워있어요. 저는 이런 약보다 사실은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뭘 듣냐면요. Old Testament. 구약. 사실 제 폰에 엘렌 화이트 스페어 예언의 신이 많아요. 근데 예언의 신도 예를 들어서 last day events 마지막 날에 일어나 그런 걸 들으면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구약 이렇게 뭐 민수기를 들으면 한 5분 정도 돼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침 먹을 때 멜라토닌을 알몬드를 드세요. 알몬드에 트립토팬이 많아서 트립토팬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돼요. 그러면서 잠을 더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약속의 연합과의 안에 아론의 지팡이 알몬드가 거기 있었어요.
성감, 신경 안정제, 그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 케톤이 들어가면서 두뇌를 안정시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옛날에는 이 seizure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그냥 묶어놔요, 벽에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름을 태면서 이 케톤이 생기면서 seizure 했던 게 그만 생겨요. 그렇게 옛날에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막 이런 화내고 사실 그게 정신적인 이게 seizure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우리 두뇌가 calm되면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식하는 날 꼭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금식할 그 다음날 알람이 이렇게 울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전에 딱 깨요, 제가. 몸이 굉장히 가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트라 그러거든요. 두뇌에서 이 두뇌 세포와 두뇌 세포를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전에 이해했던 것을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우리 두뇌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때 인사이트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금식의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넘버 원. 침대 옆에 종이하고 펜을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때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나서 생각이 와요. 번쩍번쩍 생각이. 전에 이해 못했던 뭐 이렇게 예언의 신, 성경, 과학 이게 그때 막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막 써요. 어쩔 때는 그냥 20분 앉아가지고 써두면 그게 막 하나의 설교가 되는 식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금식을 했을 때 이 불같은 문제 같은 이런 사람의 정신이 꺼지면서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금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시에 끝나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침을 안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깨어있어요, 지금. 아주. Praise God. 근데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설교장에 주무셔도 괜찮아요. 아침은 먹어야 돼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게 운동. 운동에서 오는 그 베네핏이요, U-curve 베네핏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그랬다가 운동을 하면서 오래 살았다가 운동만 한 사람은 또 빨리 죽어요. U-curve benefit. 그래가지고 661,000 환자를 가지고 NIH, 존스 홉킨스, 하버드 여러 가지 의대가 다 함께 모여서 계산을 했어요. 얼만큼 운동을 할 때 가장 오래 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는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빨리 죽어요. 이 사람들한테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 150분 덜 운동을 하면 빨리 죽는 걸 20% 줄일 수 있어요. 150에서 30분 운동을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5일 하잖아요. 그때 31%. 450까지 하면 37%. 10시간 운동하면 39. 이상하면 이때부터 빨리 죽기 시작해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150이 적당하다 그래요. 150에서 300. 운동해야 될 게. 그러면 그게 양이라면 얼만큼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게 201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00,000 환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아주 심하게 운동을 하는 게 있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 이렇게 heart rate, 심박수를 재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220 마이너스 여러분들의 나이를 하면서 우리의 그게 타겟, 우리의 맥시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이면 180이 이게 타겟 heart rate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한 50%에서 70% 하면 이게 그냥 적당한 운동이고 이거를 70에서 8% heart rate로 운동을 할 때 moderate 아니고 이게 intense, 아주 힘들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하게 운동하는 게요. 이게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을 한 3분의 2. 만약 1시간을 운동하면 40분, 그리고 20분은 좀 아주 힘들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최소한 하루에 30분씩 5일 동안. 그 운동 중에서 세포를 젊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것이 interval training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냥 똑같은 스피드로 계속 1시간을 걷는 게 있어요. 아니면 1시간을 운동하는데 3분 동안 막 뛰고 천천히 6분을 걷고 3분 동안 뛰고 6분을 걷잖아요. 그랬을 때 30분을 해도 그 1시간에 한 것보다 이 30분 그렇게 interval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게 세포를 젊게 해요. 우리 사회 솔직히 과학적으로 증거된 것 중에서 세포를 젊게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을 때 우리 마이토콘드리아,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게 팩토리 공장이거든요. 그거 프로틴을 더 만들어내는 걸 알게 됐어요.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국민학교 옆에 이런 100m 대시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요. 빨리 뛰세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세요. 그래서 빨리 뛰세요. 그리고 천천히 걸으세요. 그러한 10번 하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거를 하세요. 믹스만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의 세포가 젊어집니다. 네, 제가 그게 말할 때가 이게 어디냐면 그 펜스테이트 1년에 한 번씩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런 경기가 있어요. 100살 넘으신 분들 100m 레이스 하는 거. 네.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이거 가서 우리 재림교회를 대표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걸 위해서 매일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살 되면 거기 가서 하려고. 근데 이분이요, 101살 때 이분이 40세컨드로 이게 월드 레코드를 셋업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100m 이걸 뛰기 위해서 내 오늘 낮잠을 포기했다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몸을 더 떨어뜨릴까요?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반 마라톤을 뛰잖아요. 그러면 2000칼로리를 버는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평균 저녁을 1200에서 1500을 먹어요. 저녁을. 그때 이제 뷔페 가면 이게 250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녁 먹지 않으면 반 마라톤, 4분의 1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뷔페 가지 말았어야 되는, 내일 가서 운동하면 돼. 그 가서 또 뷔페를 가요. It doesn't work. 어떻게 아냐? 2012년 예일 대학 애리조나에서 탄자니아 사람들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 탄자니아 이분들이 트라이브인데 이분들은 헌팅하고 게더링해서 먹고 사세요. 거기 맥도날드가 없어요. 가서 이제 이거 잡아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음식을 갖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열매도 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을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타볼리즘을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도시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있는 사람들 메타볼리즘을 체크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아무리 12시간을 운동을 해도 집 옆에 맥도날드 밤에 가면 오버, 그래서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먹는 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 췌장 단어 산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췌장 단어 산물을 낮추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이 말레이시아에서 나왔는 연구 결과인데 환자분들 나이 드는 분인데 그 타이치 운동을 매일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어드밴스 글라이케이션 그런데 이게 좀 숫자가 내려간다는 그런 서제스션 이게 프루프는 아니에요. 서제스션이 있어요. 운동이 그거를 좀 덜 쌓이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저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무슨 운동이 가장 좋으냐고. 제 병원에서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유럴러지 외과 의사였는데요. 여기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컨퍼런스에 한 5년 전에 그분이 저 환자예요. 5년 전에 왔다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져가지고 이 왼손을 쓸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57, 8에 사실 10년 이상, 20년 더 수술할 수 있는 분인데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손, 다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가장 좋을까? 걷는 거, 그 다음에 가르드닝, 수영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저는 길에서 자전거 옛날에는 탔어요. 근데 더 이상 텍사스는 하도 더워서 그 타다 죽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타는 그 스테이셔너리 바이크 그런 건 안전해요. 근데 막 그렇게 옷, 몸에 쫙 붙는 옷 입고 막 자전거 타는 거, 그 멋있게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인도어 스테이셔너리 바이크를 하더니 걸어 다니든지 밖에서 그런 걸 해야지 그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르딩 하는 게 사람한테 제일 좋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 이게 사실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가르딩 하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쉬고 또 막 일하고 좀 쉬고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가르디닝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도쿄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유명한 연구 정리였어요. 걷는 거. 이거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나왔어요. 하루에 45분, 일주일에 5번 걸으라고.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 그리고 예언의 신에도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엘렌 화이트이 걷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레코멘드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내셔널 인스티튜트에서 벌써 하는 똑같은 얘기. 운동이 우리 두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두뇌가 늙어가는 것을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요. 이 에릭슨 플랭커 테스트.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 딱 보고 타닥 보고 타닥 이렇게 말질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이게 되거든요.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8세에서 21 애들이 이 애들은 아주 빨리빨리 이걸 보고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0에서 70 되신 분들을 봤을 때 매일 운동, 자주 운동하는 분, 절 운동하는 분, 운동 안 하는 분들을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운동을 덜 하면 덜수록 몸에 나쁜 것도 오지만 두뇌가 천천히 빨리 나이가 먹는다는 게 운동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할 때 이 신경 영양인자, 뉴트로픽 팩터 이거는 두뇌를 크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뇌의 성장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올라가요. 운동할 때. 두 번째는 이거 나이트릭 억사이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운동할 때 이게 올라가면서 핏줄이 커져요. 그래서 피가 더 가니까 두뇌가 커져요. 여러분들 한국분이 이걸 안 해요. 아령 운동. 저는 40분 아령 운동, 20분 뛰는 운동을 하는데요. 아령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자분들.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생기냐면 나이 80 이상 됐을 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잖아요. 운이 좋을 때 건강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너무 드셔서 수술을 안 하는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근데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특별히 85 이상이면 그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 수술하다 그분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령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야 돼요. 특별히 shoulder, hip, knee. 미국에서 지금 이게 3 조인트가 나이 든 분들이 다 갔잖아요. 이거를 매일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기는 않겠지만 저는 어떻게 운동하냐면 근육 운동할 때 월요일 만약에 숄더를 한다. 제가 이제 숄더 하는 날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백을 하고 그 다음 체스트 운동하고 이걸 믹스업해요.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그래서 한 30분 40분 이 웨이트리프팅을 해요. 제가 30분 정도.
그리고 또 이게 돈을 좀 쓰긴 하지만 그 트레이닝을 한번 받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 짐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한 번만 배운 다음에 그걸 계속 하면 돼요. 혹시 이게 sarcopeni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sarcopenia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의 근육이 줄으면서 이 스페이싱이 기름으로 쌓여지는 게 sarcopenia예요. 그러면서 운동 안 할 때 이게 비슷한데 이 sarcopenia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면서요. 우리 디멘샤,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오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운동이 디멘샤, 알츠하이머를 프리벤트 하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운동 그 짐에 가가지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이제 웨이트리프팅 오늘은 뭐 등을 운동한다. 운동하고 30분 그 다음에 이거 core 예, 그걸 한 10분 정도 특별히 건강 세미나 할 때 배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셋업을 10분 해야 돼요.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15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마쳐요. 하루에 1시간. 이게 약보다 1000 times better예요. 예. 이제 제가 조금만 어제 그 오후에 영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탕하고 코케인을 비교했을 때 코케인보다 설탕이 우리 두뇌에 8에서 20% 더 중독성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2007년 프랑스에서 이 유명한 연구 결과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한 물은 설탕물이 나오고 한 물은 코케인물이 나와요. 근데 지한테 설탕도 먹어보고 코케인도 먹어보고 왔다 갔다 지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초이스를 줘요. 설탕물 먹을래? 코케인물 먹을래? 그러면요 94% 설탕물을 원해요. 우리 두뇌는 설탕을 원하는 그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코케인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제과점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케인을 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음식물 중에서 가장 중독성을 많이 하게 하려는 게 설탕하고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이게 슈퍼 어딕티브 푸드예요. 그것만큼 우리한테 우리 예를 들어서 과자, 설탕에다 기름튀긴 과자, 도넛 이런 거 아니면 피자, 이 설탕 도잖아요. 그 브레드, 그 다음에 기름, 그 치즈 그렇게 믹서해서 팔면요.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봤어요. 이 두뇌한테 가장 중독적인 음식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넘버 1이 피자예요. 넘버 2가 초콜릿. 넘버 3가 칩스, 포테이토 칩스. 넘버 4 쿠키. 넘버 5 아이스크림. 넘버 6 프렌치 프라이즈. 솔직히 프렌치 프라이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치즈버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요. 치즈버거. 그 다음 소다, 다이어트 소다가 아니고 레귤러 소다, 그 당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 케이크. 다 당과 기름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을 먹게 만들어요. 당과 이렇게 중독적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거 먹으면 나중에 빨리 죽는다 알지만도 그거를 기법해요. 이거 future discount or temporal discounting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의 순간적인 만족을 미래의 베네핏보다 더 원하게 돼요. 우리 두뇌가 브레인 스캔을 했을 때. 이제 라면에 대해서 사실 피자보다 한국 사람들한테 더 어딕티브한 게 라면이에요. 자, 라면 이거 얘기하고 나서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한국 사람들이 뭘로 유명하냐면 K-골프. 선수 한 명도 저 한자예요. 달라스 클럽. 거기 달라스 지역에 사실 우리 동네 골프 선수들이 좀 살아요. 그쪽에. KJ 초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 골프 유명하고, 그 다음에 K-팝, 그 다음에 이제 라면으로 굉장히 우리가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우리만큼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1년에 74번을 라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먹는 게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근데 이게 가까운 점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 가 있어요. 나중에는 뭐 우리 금메달. 그래서 이 라면이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2017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지대사 장애, 이게 사실 신지대사 장애가 뭐냐면 이런 3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가질 때 생긴 그 다이그노스를 주는데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증, 뭐 전당뇨병 똑같은 말, 고중 성질지 혈증, 하이퍼트라이글리세리디미아,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 이 5개 중에 3개를 가지면 메타볼릭 신드롬. 왜 이게 중요한가? 건강한 사람이 메타볼릭 신드롬을 가지면 여기서 오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신장병, 그리고 당뇨병.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렇게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이 이제 뭐 의대에 간다 이런 프로세스에 이게 대학생이라는 거라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예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봤어요. 학생들이 라면을 얼만큼 먹는가, 그래 나중에 얼만큼 이 신지대사량 장애를 갖는가를 봤어요. 봤더니 한 달에 한 번 덜 라면을 먹을 때 신진대사 장애인이 생기는 확률이 0.8%였어요. 한 달에 2-3번 먹는 게 1.2, 일주일에 2-3번 1.5,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게 2.5.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덜 먹는 라면 먹는 학생들보다 일주일에 3번 먹는 사람이 신지대사량 장애에 오는 확률이 300%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신진대사 장애, 그러니까 하나의 이 라면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그 삼육대학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생각엔 삼육라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끓여가지고 냄새만 맡고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냄새 맡으면서 내가 얼만큼 내 몸이 성화됐는가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입에 넣으면 안 돼요. So, 위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게 2013년에 한국 뭐 이렇게 암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28%의 죽음이 암으로 죽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암 중에서 넘버 원이 위암입니다. 그 다음이 장암, 폐암, 간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위암과 장암. 그래서 지금 이게 암 국립센터에서 나왔었는데 위암에 대해서 2011년 이 5가지가 한국 사람들한테 위암을 만든대요. 소금 섭취량, 그 다음에 위염균 집락, H. pylori colonization or infection, 그 다음에 술, 담배, 가공식품, 라면, 그 다음에 혼제품, smoke meat. 그래서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 하버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함께 아주 크게 전 세계를 연구를 했어요. 이 세계에 소금을 얼만큼 먹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늘 내 생각에 소금을 이만큼 먹는다 생각해요. 이만큼 먹으면서 말을. 그래서 24시간 오줌을 못 뽑아가지고 소금이 얼만큼 있었는가 정확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 빨주노초 파란보 빨간색을 가지면 안 돼요. 오렌지 색깔도 가지면 안 되고 이 사우스 아시아가 아니고 이 센트럴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소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어요. 그 다음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요. 두 번째로 많이 먹어요. 얼만큼 많이 먹냐? 이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어요. 이 파란 줄인데 이게 한 5g인데요. 센트럴 아시아가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트 아시아가 이게 두 번째예요. 한국 사람이 1일 동안 먹어야 될 게 5g 안 돼요. 우리가 한 13을 average 먹어요. 이제 소금하고 한국 사람을 섞으면요 위암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한국에서 나왔어요. 김치, 된장고추장이 위암을 만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 위 세포에다가 소금을 계속 붓잖아요. 실험실에서. 그럼 이 세포 자체가 변해요. 암으로. 이거는
한국, 일본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한국이나 일본은 그 나라 보험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35 아니면 40대부터 이 인다스코피를 나라 보험으로 커버를 해줘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뭐 메디케어 보험을 받거나 이 보험이 있으면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어쩔 때 뭐 이게 생긴다고. 그러면서 인다스코피를 해서 스크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절린 야채, 예를 들어서 김치, 된장, 고추장, 특별히 새우젓, 여기다가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이 뮤커스 프로덕션이 떨어지면서요, 이 위암이 생겨요. 제가 이제 미국에 맨 처음에 이민을 와가지고 어카데미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재림교회 학교, 부모님하고 거기 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미국 온 지 한 몇 개월이 안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을 줬는데 헤이스택 비슷한 걸 줬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먹고 집에 와가지고 점심 먹자고 또 다시 밥에다 김치. 한국 사람들은 이 두뇌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김치, 국, 밥을 먹지 않으면 뷔페를 먹고, 미국 뷔페를 먹고 와도 다시 한번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 중독이에요. 제가 기억이 참. 또 고기구이, 이 구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암을 많이 만들어요. 이 Maillard reaction이라고, Maillard reaction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Maillard reaction이 뭔지? Maillard reaction은 당이나 아미노 애시드를 태우잖아요. 빨리 하이 템퍼처로 태우면 이게 냄새가 다르게 나요. 이걸 누가 잘하냐면 보리차. 보리 그거가 태운 보리죠. 그래서 물에 넣어서 이걸 하잖아요. 그 냄새와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보리차. 누룽지 이제 끓여 먹잖아요. 이게 메일러 리액션에 나오는 냄새예요. 사람들이 두뇌한테 굉장히 행복감을 줘요. 커피. 사람들 커피 냄새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고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생고기잖아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통 스테이크를 만들 때 미국 사람들이요. 먼저 핫 그릴에다 빨리 태워버려요, 고기를. 그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고기를 굽잖아요. 근데 그 태우는 이유가 그 메일러 리액션 해가지고 그 맛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불고기를, 갈비를 만들 때도 이걸 좀 사람들이 구워요. 좀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위에 들어갔을 때 몸 자체도 암을 만들게 만들어요. 이제 훈제품, 이 스모크 밑이 암을 진짜 심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 매연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이라고, 이것이,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아직도 나무를 태워가지고, 불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공기에 많아요. 이게 사실 매연인데, 이게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고기에다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스모크 밑이. 그러면서 우리가 매연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연, 벤조핀이 들어가서, 이거는 NIH, 하버드, 잔스홉킨스 함께 연구를 했는데, 장암 만드는 건 이거는 100% 확실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레드밋을 먹는 사람들이 의사가 권장을 안 해요. 더 이상 빨간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위장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예요. 1980년대 헝가리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헝가리 민족들은 위암 갖는 확률이 29%예요. 그런데 헝가리에 사는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47에서 50%예요.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똑같은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암을 많이 갖나 봤는데, 이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이거 스모크 밑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냥 스모크 밑도 아니고, 헝가리 사람들 소시지가 유명해요. 헝가리안 소시지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나무를 써요. 이 헝가리에 사는 슬로베니아 나무들. 이게 소프트 우드인데, 여기서 매연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매연이 똑같은 고기를 쓰는데도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위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숯불 갈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숯불갈비 이렇게 매연으로 먹어가지고 그 매연을 집은 다음에 먹으면서 이게 위암이 생겨요. 더
더 중요한 게 이 소금 섭취인데요. 사람들이 이 소금 섭취하면서 위암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지만 더 나쁜 것이 두뇌를 염증을 시켜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금을 먹으면 고혈압이 생겨서 두뇌를 상처를 만든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거는 코넬 대학교에서 작년에 나왔어요. 2018년에. 소금을 많이 먹게 하고 나서 고혈압을 조정시켜서 고혈압이 안 생기는데 그런데도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 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소금을 쥐에다 많이 먹여놓은 다음에 MRI를 했더니 이게 다 치매가 됐어요. 쥐들이. 근데 블러드 프레셔는 약을 줘가지고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소금을 먹을 때 이 T임파구 많이 들어보셨죠? T임파구 이상구 박사님이 얘기한 T임파구가 올라가요. 이게 T임파구 17. 옛날에는 이상구 박사님 T임파구 1, 2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17, 19 더 많아요. 이 17이 장 위에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게 두뇌에서 가서 염증을 생겨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없는데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서 T임파구가 올라가서 T임파구가 두뇌에 가서 염증을 생긴다는 게 이게 결정이 됐어요. 소금 자체가 우리 두뇌 몸이 나쁘게 돼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엘렌 화이트가 다 설명을 하셨어요. 치료병사 325절.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이 사실 미국 사람 김치잖아요. 그 밖에 그런 특성을 가진 이걸 위장을 자극하고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을 염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먹을 때 위에서 염증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냐? 조미료, 지성을 약화시키는 작용,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 이걸 다 설명을 하셨어요, 명화 씨. 근데 이제 2018년이 돼가지고 코넬 대학에서 이걸 이해를 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된 음식을 정신을 바꾸는 약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어트 소다는 칼로리가 얼마큼 들어있습니까? 다이어트 소다는 칼로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소다를 마실 때 살이 쪄요. 그걸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소다를 먹을 때 사람들의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살이 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유니버시티 샌디에고에서 왜 artificial sweetener를 쓰는 사람들이 살이 찌는가? artificial sweetener 그러면 스플렌다, 뭐 이코엘, 스웨덴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입에 들어가가지고 변비로 나와요.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살을 찌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artificial sweetener를 먹을 때요. 우리 두뇌에 이 caudate head, 비상핵두가 활동이 절돼요. 그러면서 어떤 영향이 드냐면 우리 두뇌가 이렇게 느껴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게 맛있다 그런데 우리 두뇌가 또 어느 수준의 칼로리를 expect를 해요. 이게 매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먹을 때 이게 두뇌를 가지고 calculator를 가지고 이게 200칼로리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두뇌 자체는 이거를 expect를 해요. 근데 이게 미스매치 되면서 두뇌가 맛은 좋은데 칼로리가 없구나라는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칼로리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오는 게 그게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artificial sweetener 자체는 아무 칼로리가 없는데 우리 두뇌를 더 음식을 먹게 만드는 그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1995년 이제 나사에서 이제 조종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정신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무슨 약물은 좋고 나쁜 거 이런 걸 알고 싶어서 거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진짜 아주 섬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혀 몸에 아무 약물이 없는 거미예요. 우리 재림교육 거미. 아주 국민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를 다 재림교육을 나왔습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뉴 스타트 프로그램도 가고. 이제 이게 대마초한 검이에요. 이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부모님이 이 거미를 그 1000명 선교사에다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엠페리민 같은 각성제. 거미가 고생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면제 비슷한 약이에요. 이제 노력도 안 했어요. 거미가. 그 다음에 이게 카페인이에요. 커피 마시고 나서 거미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마취약, 그때 당시 마취약이 사실 식초와 답즙이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한테 줬어요. 고통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왜 그랬냐면,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탄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드셨어요. 건강기별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더 살고 암 예방하고 당뇨병 전환하고 it's a blessing. 사실 사이드 이펙트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클리어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원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여기 모여서 당신의 선물, 건강기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오른쪽 보지 않고 왼쪽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그날 한 발 한 발, 한 모금 음식, 보는 것들, 모든 것이 당신을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로나 파크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을 받는 그릇이 되어 이 지역과 가족들과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성격을, 빛을 쉐어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